네, 앞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연결했을 때 지금 제철 음식 뭔가요? 라고 했더니 은행이라고 했는데요. 먹는 은행이었죠. 이분은요. 마음속의 은행입니다. 이분 얘기 들으면 정말 마치 돈을 꺼내가듯이 좋은 정보를 쏙쏙 꺼내갈 수 있습니다. 모두를 위한 경제 교육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정보센터죠. 걸어다니는 권혁준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야심차게 은행이다라고 준비를 했는데 네,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두둑이 갖고 계시나요? 네, 두둑이 갖고 싶습니다. 네, 두둑이 갖고 싶은 마음으로 정보는 정말 두둑히 갖고 있습니다. 자, 앞서 저희가 그래서 농산물 얘기도 하고 여러 얘기를 하면서 요즘 계속 물가 얘기를 하는데 네. 마트에 가면 뭘 사야지라는 말보다는 옆에서 들려요. 진짜 다른 분들 말이. 네. 무섭네. 아유, 맞아요. 무서워라 이래요. 네. 가격이 무섭다는 소리인데 네. 물가는 뭐 여러 지표와 사실 근원 물가도 있고 복잡한 얘기가 있습니다만 체감 물가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 최근에 이제 한국소비자원이 그 가격 정보 종합 포털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참 가격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여기에서 이제는 지난 9월 달에 서울 기준입니다.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8개 외식 품목을 이제 조사를 했는데 이게 8월보다 4개 품목에서 가격이 올랐습니다. 한 달 네. 사이에. 그게 뭐냐면 대표적인 게 짜장면입니다. 아, 이거 중요하죠. 네. 이게 기사에도 매번 나와요. 짜장면 맞아요. 가격. 네. 네. 항상 그 서민 음식이다 보니까 맞습니다. 항상 자장면으로 이제는 이 기준을 삼는데 이게 8월 달에 6,992원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9월 달에는 7,069원. 그러니까 7,000원대를 돌파를 했습니다. 지난달에 짜장면이 7,000원이 됐군요. 네. 그래서 네. 이제는 이게 정말로 짜장면 하나 먹어도 이젠 7,000원 주고 먹어야 되는데 이게 1년 전과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네. 제가. 그래서 1년 전에는 그럼 되게 얼마였을까라고 봤을 때 한 6,400원 정도 되더라고요. 어유, 가파르네요. 네, 그러니까 6,400원에서 7,000원 됐으니까 많이 오른 거죠, 사실. 네. 1년 사이에 짜장면 가격이 올랐고 뭐 한 달 사이에는 한 100원 이상 좀 오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는데 네. 그럼 뭐 자장면만 올랐냐? 그렇지 않습니다. 네. 삼겹살도 이것도 서민 회식 품목입니다. 맞아요. 이게 가격 조사에 의하면 삼겹살 1인분 그러니까 200g입니다. 이제 네. 8월 달에는 19,150원이었는데 지난달 9월이었죠. 19,253원 해서 2만 원에 육박하네요. 거의 네. 2만 원에 육박하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냉면, 비빔밥, 그다음에 삼겹살, 짜장면 이렇게 4가지 품목이 한 달 전 대비해서 네. 올랐어요. 그러니까 계속 오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네. 그래서 지금 냉면이 11,308원이고요, 평균. 네네. 그다음에 비빔밥이 1,500원으로 조사가 됐는데 제가 얼마 전에 8,000원짜리 비빔밥 먹었거든요. 네. 너무 싸게 먹었다는 생각이 그러니까요. 8,000원 주고 먹어도 되게 그 가성비 때문에 네. 뿌듯하더라고요. 저희 건물 지하 1층에 가도 그 유명한 전주 땡땡 그게 있거든요. 네. 비쌉니다. 10,000원 넘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싸게 먹으면 기분이 이게 아마 우리들의 그 일상이 아닐까. 네. 그 정도로 이제 물가가 지금 뭐 체감하는 물가, 뭐 장바구니 물가들이 굉장히 가파르게 좀 오르고 있는 부분이 눈에 띈다. 그래서 네. 이런 상황에서 저는 고민을 많이 해봐요. 그러면 우리 청취자분들께 어떤 정보를 들어야 이런 고물가 상태에서 도움이 되실까라고 본다 그러면 제가 근데 멘트 하나를 수정해야 되는데요. 네. 앞서 저희가 장바구니 물가 얘기할 때 지금 상추 가격이랑 네. 시금치 가격이 대폭 떨어졌거든요. 네네. 25% 가까이. 그래서 그럼 이제 삼겹살 구워 드시면 되겠네요. 이런데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 드립니다. 삼겹살이 너무 올랐습니다. 네. 아니, 정말 올랐습니다. 주머니 고민 안 할 수밖에 없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가 자체가 오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러면 이젠 내가 잠자는 돈 네. 우리가 일상에 잠자는 돈이 있는데 아니, 돈이 잠도 잡니까? 네, 자요. 그러니까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네. 내 돈인데 잊어버리고 있는 거. 깜빡 잊고 있었던. 네. 그러니까 뭐 지금 자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네. 이런 돈을 한번 모아서 네. 알려드리면 네. 이번 불경기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게 큰 금액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어떤 분들한테는 큰 금액이 되고요. 그럼요. 네, 그래서 티끌모아 태산인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숨은 돈 찾기 이거를 네. 좀 준비해봤다라고 자, 말씀드립니다. 코너 속의 코너입니다. 웨이크업 네. 머니 알람 권혁준 평론가의 잠자는 돈 일어나렴 어디 있니?입니다. 자, 어떻게 찾습니까? 일단 숨은 내 돈 찾기 가면은요. 일단은 그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금융소비자 포털이라고 있습니다. 이 파인이라고 있는데 파인 여긴 알아요. 네, 여기를 자주 가셔야 됩니다. 자주 가야 되는군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만 뭐 너튜브 이런데 뉴 미디어 채널 가보면은요. 네. 비슷한 정보들이 되게 많아요. 맞아요. 네, 정말 많은데 조회수도 되게 잘 나옵니다. 뭐 이거 돌려받기, 뭐 맞아요. 세금 내가 더 낸 거 다시 환급 받으세요 이러는데 애매해요. 이게 뭐지? 이런 생각. 저도 그래서 이제 봐요. 네. 뭐지? 딱 보면은 와 이거 완전 사기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이제는 해보신 분들 댓글에 보면은 네네. 이거 말도 안 돼. 뭐 개인 해봤더니 정보나 요구하고 맞아요. 네. 개인 정보 요구하죠. 과도한 수수료 내라 그러죠. 막상 네네. 해보면 안 되고. 없고 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게 많이 요즘에 이슈화 되고 있잖아요. 네네, 의학 맞습니다. 정보도 마찬가지죠. 뭐 주식 쪽도 마찬가지로 네. 심각하죠. 그래서 가짜 정보들이 너무 많다. 네. 그래서 이거에 당하신 분들 많다 보니까 오늘은 그래서 이제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네.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안심하고 내 돈 찾을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그게 바로 파인이에요. 믿을 네. 만한 그렇죠. 내 돈이 어디에서 잠자고 있나 알아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렇죠. 예. 특별한 뭐 민간 기업 뭐 어떤 어플이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네. 정확하게 여러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 이제는 내 돈 찾기를 해줄 수 있는데 그게 저는 여러 가지 기관들이 좀 나눠져 있거든요. 네. 예, 각 기관마다. 근데 이거를 모아놓은 사이트가 파인이에요. 그렇군요.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금융소비자 포털입니다. 그래서 네네. 파인 가시면은 거기에 이제 카테고리에 네. 내 돈 관리라는 이제 카테고리가 있어요. 아이고 여기 내 돈이 있었네. 그렇죠. 생각하시겠네요. 지금 아마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네. 중에서 지금 이렇게 그 핸드폰을 네네. 지금 열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네네. 그래서 파인이라고 검색해 보시고 네. 내 돈 관리를 이렇게 눌러 보시면요. 네. 거기에 이제는 잠자는 내 돈 찾기 창이 딱 나옵니다. 이게 권혁준 평론가가 지어낸 말이 아니었군요. 그렇죠. 있는 저는 그대로예요. 굉장한 표현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금융감독원에서 먼저 지었네요. 네, 맞습니다. 잠자는 내 돈 찾기. 네, 그래서 잠자는 내 돈 찾기에 딱 보시면은 거기에 네. 카피가 딱 떠져 있어요. 네. 그래서 휴면 예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휴면성 증권, 미수령 주식, 네. 내 보험 찾아줌, 자동차 보험, 관합 보험료, 네. 카드 포인트, 뭐 정말로 지금 뭐 다 세금 있네요. 많이 낸 거, 미환급 공과금부터 시작해서 네. 정말로 내가 찾을 수 있는 현금을 찾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여기에 다 통합돼서 나와 있다. 예. 이거를 활용하셔야 돼요. 저희가 지금 사실은 자료를 봤는데 정말 지금 파인 금융감독원에서 하는 겁니다. 다른 데 속으시면 안 되고요.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잠자는 내 돈 찾기, 내 돈 관리에 잠자는 내 돈 찾기에 들어가면 정말 다 떠 있습니다. 아니 여기 곳곳에 내 돈이 어디서 잠자고 있나 궁금할 텐데 제일 먼저 보이는 게 휴면 예금, 휴면 보험금입니다. 말 그대로 잠자는 예금, 잠자는 보험금인데 맞습니다. 이거 찾을 수 있나요?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게 휴면 예금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이게 네. 내가 깜빡 잊었던 겁니다. 통장을 워낙 많이 만들거든요. 네. 살아가면서. 그리고 이제는 망각의 동물이 인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잊어버려요. 이거 갑자기 발견하면 되게 기쁜데. 네, 저도 이게 사례가 있어요. 네. 제가 예전에 이제 군대 거의 20년이 넘어갔는데 네네. 그 농협이었거든요. 저희 때. 네. 그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와. 그걸 저는 이거를 통해서 찾았거든요. 그리고 네. 큰 금액은 아니었는데 네네. 그래서 깜빡 잊고 있던 것들을 찾아주는데 사실 이제는 예금 같은 경우가 소멸시효가 이제 5년입니다. 네. 소멸시효가 뭐냐면 그냥 은행으로 본다 그러면 그냥 거래가 없는 거예요. 5년 예. 동안. 그러면 이게 그 휴면 예금으로 바뀌거든요. 네. 우체국 예금은 10년이에요. 그러다 네. 보니까 사실 5년 동안 10년 동안 거래를 안 했다는 얘기는 잊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요. 이거. 모르고 있는 거죠. 예. 네. 이거를 찾아줘요. 야. 그러니까 싹 통합해서 나의 모든 계좌를 한꺼번에 다 보여줍니다. 예. 그러면 내가 이 은행에 이 금액이 있었구나 네.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무슨 소리야. 지금 돈이 하나도 없고 매번 부족한데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모임 통장을 만들 수도 있고요. 맞아요. 여러 가지 그 계좌 하나 개설해서 이거 우리 같이 하자라고 뭔가를 했을 수도 있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맞아요. 통장이 정말 많으니까 은행 거래처 바꿨다가 헷갈리신 분들 있거든요. 여기서 찾아야 됩니다. 네. 보험금도 찾아준다고. 이건 네. 뭔가요? 그러니까 보험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험 계약 중에 뭐 실효가 된 거죠. 해지라든지 아니면 네네. 만기 도래 관련 법률 규정에 의해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험금이 있어요. 근데 네. 내가 찾아가지 않는 환급금과 보험금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이거를 다 찾아주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그 많은 그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네네. 이런 거 가지고 막 하는 기업도 있긴 있는데 네. 저는 이제는 차라리 여기 와서 그냥 휴면 보험 찾기 네. 공공기관에서 다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거든요. 네네. 그리고 공공기관이 되게 잘 돼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로.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활용하시는 게 더 안전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요. 휴면 계좌, 휴면 보험금 여러분들 이 파인 통해서 한번 찾아보는 거 방금 얘기했지만 정말 잠자는 내 돈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 네. 이렇게 좀 내 돈, 내 재산 혹은 나의 노력과 땀으로 만들어진 돈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좀 관심을 가져라라는 맞습니다. 권혁준 평론가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이거 뭐 안 찾으면 의미 없는 거니까요. 이렇게 맞습니다. 만들어놔도. 자, 그러면
저희 부모님이 한 1967년에 어딘가에 깜빡 잊으신 계좌도 제가 찾을 수 있습니까?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2003년 1월 1일 이후부터 이제 제공이 되거든요. 휴면 계좌 정보가. 2003년 1월 1일부터군요. 네. 그래서 이제는 일단 통합 조회가 나오면 전산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전산 조회가 되는 건 찾을 수 있고 네. 그다음에 만약에 여기서 나오지 않아. 네. 그럴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으로 가보면 확인이 가능해요. 기억이 났습니다. 2000년도인가 1998년도인가 이러면 그렇죠. 그때는 금융기관 가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2003년부터는 파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공되지 않는 정보는 일단 금융기관 가서 이제는 물어볼 수밖에 없다. 네. 하지만은 전산화 잡히는 거는 손쉽게 볼 수 있다는 네. 거. 네. 설마 이러고 들어가서 뒤졌다가 갑자기 그렇죠. 여기 5만 원이 잠자고 있었네. 훌륭하죠. 그 정도면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일단은 뭐 휴면 계좌가 존재하는 걸로 확인이 되잖아요. 네. 가장 좋은 방법은 뭐 해당 금융기관 지점으로 방문하는 거고요. 네. 아니면은 이제는 1,000만 원 이하인 같은 경우에는요. 서민금융진흥원이라고 있거든요. 네, 있습니다. 여기에 가면 똑같이 휴면 예금 찾아줌이라고 있어요. 네네. 파인 가서도 여기 바로 가기가 있습니다. 네네. 여기에 가면은 이제 전산으로도 인출이 가능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꾸 발음이 어렵죠. 휴면 계좌인데요. 정말 휴먼 계좌 같습니다.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네. 자, 그런데 눈에 띄는 게 자동차 보험 관합 보험료도 찾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거 내가 더 냈으면 돌려준다는 거잖아요. 이거 솔깃한데요. 이거 정말 아셔야 돼요. 특히 저 같은 운전병 출신들. 제가 운전병 출신이거든요. 네, 근데 저는 자동차 보험을 할인 받거든요. 네네. 왜냐 운전 군 경력 인정을 받아요. 전문적인 운전 경력이 있으니까. 네, 군에서 이제 운전을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인증을 받아서 네. 이걸 할인이 되거든요. 네네. 근데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그거를. 나 운전병 출신인데 나는 할인 한 번도 못 받아봤는데 네. 보험회사에서 얘기하면은 이거 할인해 주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는 나는 운전병 출신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군 경력도 있고 그다음에 네네. 뭐 법인에서 회사에서 운전을 했다거나 네. 인정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럼 이거 가지고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 나 이제는 군 경력 인정 받아서 이제 운전병입니다. 네. 운전 경력이 있으니까 이거를 뒤늦게 이제는 환급을 들어가는 거예요. 예. 멋지네요. 이게 바로 이제 자동차 보험 관합 보험료 환급 조회 서비스거든요. 예. 대부분이 봤더니 84%가 운전병 근무 사실 미제출로 나중 가서 이제 제출하는 거예요, 이제. YTN 라디오 네. 생생 플러스를 듣고 계신 전국의 예비역 운전병 여러분 빨리 신청하십시오. 얼마 정도 할인 받죠? 이게 보통 금액마다 좀 다른데 네. 실제 지금 조사를 해보면은 한 3년간 7,100만 원 정도가 이제 우와. 쌓여 있어요. 그래서 안 찾아간 거죠? 안 찾아간 거죠. 그래서 꽤 돼요. 그러면 네. 한 사람당 10,000원씩만 해도 그게 어딥니까? 어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런 분들도 이제 해당이 되고 또 한 가지가 기타 법인체, 그러니까 회사에서 운전직을 했던 분들 이것도 네. 보험 그 금을 내면은 보험 네. 자동차 보험 때 할인을 받을 수 있거든요. 네. 이 경력 인정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못 받은 분들 이것도 이제는 가능하고요. 예. 그다음에 해외 운전 경력 인정됩니다. 이거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도 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본다 그러면 환급액이 나온다는 거죠. 자, 전국의 예비역 수송병 분들은 YTN 라디오 청취율 조사 때 생생 플러스를 눌러주실 거라고 얘기 듣고요. 또 자동차 보험 휴먼 보험금 조회 서비스도 있고 마지막으로 카드 포인트 이거 얘기 많이 했었는데 아직도 맞아요. 헷갈리거든요. 짧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카드 포인트는 본인이 이제 카드 안 쓰시는 분들 없습니다. 신용카드. 거기에 보면은 쓸 때마다 포인트가 쌓이죠. 쌓여요. 돈처럼 쌓여요. 맞아요. 그 포인트는 과거에는요. 보통 네. 카드사에 있는 곳에서 뭐 써거나 그래야 되는데 네네. 이 바뀌었죠. 법이 바뀌어서 네. 이제는 그걸 현금할 수 있습니다. 다 모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모아서 현금할 수 있는데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모아서 현금하는 서비스가 바로 카드 포인트 환급이고 네. 파인에 가면 그대로 나와 있거든요. 네네. 여기에서 절차를 밟으시면은 생각보다 왜냐하면 1년마다 쌓이잖아요. 네. 계속 쌓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너무 좋다. 네. 나 이거 가지고 뭐 어떤 분들은 2만 원, 3만 원 어떤 분들은 크게 돌려받을 수도 있고. 네네. 그래서 꼭 오늘 한번 카드 포인트를 한번 돌려보시기를 한금하시기를 네.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오래된 외투를 계절 바뀌어 꺼내 입었는데 주머니에서 갑자기 5만 원짜리가 나오면 뭔가 행복해요. 사랑받는 거. 맞아요. 네, 역시 휴먼 경제 정보를 전해주신 권혁준 경제평론가였습니다. 다음 주에도 재미난 소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